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거래량이라고 하면 좀 그 어떤 가격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올 6월에 이제 거의 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약 한 월 15,000건까지 가면서 거의 정점까지 갔었고요. 자, 이러면서 7월에 약 한 10,000건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뭐 6,000건, 뭐 7,000건 이러다가 지금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건까지 그렇게 떨어졌었죠. 자, 이렇게 어떤 거래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도 좀 안정세를 이제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세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매매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좀 들어갔었다, 요 몇 개월 동안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사를 봤더니, 자, 10월부터 이 거래량이 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건 이제 30일 그 안에만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집계가 조금 늦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10월 거래량이 약 한 4,000건을 지금 넘어갈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계가 다 이제 끝나면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자,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집값이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요런 또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지금 뭐 내년에도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 거래량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의 또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뭐 또 세미나 안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이제 반등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그렇다면 집값 불안정이 다시 또 시작된 거 아니야? 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자, 일단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요. 자, 일단 뭐 7월에 한 1,600건 정도, 한 6월에 가장 많았었죠. 한 15,000건이 넘었으니까 뭐 대단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뭐 정부의 규제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시장의 상황으로만 돌아간다라면 약 한 12,000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을 때, 실질적으로 한 7월부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8월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졌습니다. 10,000건 했다가 거의 한 4,900건이 한 5,000건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완전히 떨어졌었죠. 요때 이제 뭐 그 6.17이라든지 7.10 대책들, 뭐 8.4 대책, 뭐 대책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가 지금 뭐 6, 7, 8 요럴 때였죠.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자, 그래서 요때 9월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약 한 3,700건까지 이제 떨어지는, 뭐 그래서 거의 서울에서 약 한 12,000건 정도가 정상인데 약 한 3,000건대로 떨어졌으니까 한 3분의 지금 뭐 1 수준, 뭐 요렇게 거의 뭐 4분의 1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많은 분들이 거래 절벽 상황이다, 뭐 거의 아주 꼭 필요한 거래가 아니면 거래가 안 일어날 정도의 그런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 지속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0월 거래량이 지금 이게 3,900건이 지금 그 10월 20일까지를 지금 얘기해 놓은 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3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10월의 전체 거래량은 12월이 좀 넘어가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일까지니까 아마 10월 전체 다를 하면 4,000건은 무조건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4개월 만에, 그렇죠, 4개월 만에 전월보다 지금 현재도 한 4% 정도가 증가했는데 거의 한 10% 가까이까지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을 갖고 있어서, 자, 중요한 거는 뭐 건수, 정확한 건수, 지금 건수 자체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지만 계속 건수가 하락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그렇죠,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정세도 계속 지금 내려오던 게 아니면
횡보 쪽으로 계속 오던 게 이제 그 꼭지점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매매가 자체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래량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역별로 보자면 자, 강북 같은 경우가 엄청나죠. 47%나 늘어났어요. 거의 뭐 배 가까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자, 도봉이 한 37% 되고요. 중랑 같은 경우도 한 30%, 노원 같은 경우도 한 16%. 자,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노도강, 뭐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라든지, 물론 이제 중랑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금강구,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저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자,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그렇죠. 2030 세대들이 영끌에 나서면서 이제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6억 이하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 지금 6억 이하가 그 문재인 정부 지금 출범하는 2017년 기준 했을 때요. 이때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6억 이하가 얼마였냐면 약 한 70% 가까이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3년 전에는요. 서울에서 뭐 100채 중에서 70채, 70%는 다 6억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때만 해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억 이하가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한 7,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6억 이하는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6억에서 9억 사이, 6억에서 9억 사이, 만약에 6억 이하에 남아 있었는데 그 위가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요때 6억에서 9억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그래도 한 20% 됐던 게 지금 한 30% 정도,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6억에서 9억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9억을 초과하는 쪽으로 더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6억에서 9억 구간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 20에서 30%까지 10% 정도 이제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우리가 이제 고가 아파트라고 하죠. 9억이 넘어가면. 자, 고가 아파트 쪽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는 9억 넘어가는 이런 쪽이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 네. 10%밖에 되지 않았던 게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요? 25%까지. 야, 그렇죠. 9억 이하 시장이 엄청나게 9억 초과하는 시장이 많이 늘어났죠. 9억에서 15억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15억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자,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15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불과 5%가 되지 않았습니다. 5%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억을 넘어가는 게 몇 프로냐? 이게 약 한 15%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이 지금 이게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어떤 시장의 가격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게 이렇게 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이제 반등한 원인,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짚어보면요.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아, 정말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 포털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뭐 한 3,000세대, 4,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전세가 진짜 뭐 한 건, 두 건인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정말 전세 난, 야, 정말 더더구나 한 건 있더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 야, 차라리 집을 사자. 자, 이렇게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집을 사자라고 매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3기 신도시라든지 좀 청약을 기다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거의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분양가를 굉장히 낮춰놨잖아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청약시장으로 들어가야지 했던 분들 계속 살인적인 경쟁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200대 1, 400대 1, 뭐 지금 준강남권이라고는 뭐 과천, 야, 엄청나잖아요. 뭐 정말 살인적인 경쟁률이다 할 정도의. 자, 더더구나
가점이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100% 가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 자체가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뭐 거의 한 뭐 70점 가까이 되다 보니까 70점이면은요. 뭐 15년 무주택은 기본이고요. 여기에다 청약통장 17년 15년 계속 넣는 건 또 기본이고 내가 배우자와 아이가 한 3 정도 있어야 돼요. 야, 이러면 뭐 요즘 뭐 젊은 분들이 그러다고요. 이렇게 가점 올리려면 신혼 내내 애만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자,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실망을 한 분들이 정말 청포자, 청약을 포기한 많은 분들이 또 매수 쪽에 가세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집값 상승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이러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뭐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구나 같은 뭐 친구, 같은 직장 동료 뭐 이런 분들이 아, 나 집을 샀는데 3억 올랐어, 4억 올랐어, 아니면 나는 뭐 분양받았는데 따블돼서 7억이 올랐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모 국회의원께서 아, 이게 지금 뭐 아파트하고 그냥 그 임대주택하고 야, 이거 방 3개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자, 이런 거죠. 지금 뭐 이렇게 그 2030 세대들이 영끌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서는 이유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임대주택 물론 거주하기 좋죠.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내가 그냥 임대주택에만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집값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근데 집값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나 그 이 부동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직장에서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내가 사업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 한 채를 어떻게 마련해서 이 집값이 올라갔을 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집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엄청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전세가 고공행진 뭐 집값 자극하는 거 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이거 아파트값 얘기 아니에요. 자,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이 아파트, 그렇죠.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드디어 20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요, 지금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15억에서 16억이었어요, 전세가가. 근데 지금 20억을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20억을 넘어선 거예요, 33평 아파트가. 자,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동일평형대 매매가가 36억 6천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게요, 한 6년 전에 13억에 분양했던 아파트예요. 6년 전에요. 자, 이게 뭐 한 2, 3년 전에 31억까지 가면서 13이 31이 되면서 깜짝 놀랐죠. 34억이 가면서 야, 평당 1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이제 36억 6천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이런 그 변화들을 겪을 수밖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강북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지금 점세값이 10억을 지금 넘어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1억 5천, 거의 뭐 11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이미 한 10억을 넘어가서 10억 5천 뭐 이렇게 지금 강북권에 있는 33평 같은 경우도 10억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2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값도 8년 반 만에 지금
역대 최고의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감정원이라는 곳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죠. 자,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25% 상승에 대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자,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이 0.48% 오르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김포, 부산, 대구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그리고 천안하고 창원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묶였지만 더 올라가면 묶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뭐 집값 안정이라는 거 글쎄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지금 3기 토지 보상금 50조 지금 연말부터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50조가 전부 다 뭐 경기권이나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다 풀리는 거거든요. 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자, 74주 연속 지금 치솟고 있는 전셋값, 그렇죠.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점에서 밀려난 2030 세대, 그렇죠. 영끌 조바심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집값 안정이라는 거 좀 아직은 뭐 안정이라는 말을 좀 꺼내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미나 오시면 일단 올 한 해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내년 시장도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뭐 요 세미나 마련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2021년 특히나 내년에 서울에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뭐 GTX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더더구나 뭐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든지 지금 뭐 그 국회대로 뭐 그 지하사업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라든지 많은 지금 호재들이 쏟아지는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망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매주 토요일 날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또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립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또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주택수가 좀 많은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좀 투자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등포 쪽 지금 뭐 내년에 영등포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등포 지금 변화하는 그 중심 그러면서도 소액 투자 또 그리고 때로는 이 안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투자는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청약 가점하고도 상관없는 자 아무리 영등포가 내년에 엄청난 변화,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역. 야, 정말 우리가 역세권을 정말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등포 구청역이 2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인데요. 자, 여기에서 채 2분이 걸리지 않는 정말 1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로 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세정거장만 가면 또 여의도까지니까 여의도 쪽에 그 역세권 수혜.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 광역 급행철도라는 GTX가 2개나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자, 그것을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국회대로 지하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등포의 강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번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전체 다에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중심이 또 당산동 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 이제 우리가 이제 준오피스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 젊은 분들이 너무 뭐 이쪽은 많으세요. 이제는 뭐 최근에는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자, 이 영등포 구청역이 다 그곳에 이제 중심인데 여기가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당연히 여의도 세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겠고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당산역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위에 9호선까지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왜 영등포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냐? 바로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8월 이제 개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양천을 중심해서 이 주변으로 서부간선도로 그 차들은 또 지하로 많이 다니고 상층부가 상당 부분 공원으로 많이 또 꾸며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7월 날씨까지 지금 쭉이잖아요. 자, 4개 차로 왕복 4개 차로로 해서 모든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상층부 자체는 전부 다 공원이 되는데 이게 내년 4월 개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층부 공원화되는 게 바로 개통이 되고 나면 위에 그대로 작업이 시작되면 2023년이면 이제 공원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집 앞에서 1분 거리에 이런 거의 뭐 서울광장 8배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이제 공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야, 뭐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이게 실제로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라면 뭐 그런 변화가 되겠고. 자,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여의도, 강남, 종로 3대 도심 영등포의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이 영등포 구청역 더블 역세권에서 1분 거리고요. 자,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 영등포의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이쪽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장까지 1분 거리예요. 자, 코스트코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코스트코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대로 지금 그 공원화되는 지하사업되는 공원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1111. 자, 이런 입지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방 한 개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정말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1.5룸 타입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중요하죠. 지금 이쪽도 많이 올라 있는데요. 지금 3억 800에서 3억 1,800 가격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실제로 내가 더블 역세권에 모든 몰세권 1분 거리에 2,800에서 3,200이라고 하는 정말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월세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85만에서 9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 방송 중에 이렇게 뭐 유망한 것들 다 또 찍어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일단은 제가 2020년 그 부동산 시장 결산해드리고 2021년에 유망한 부동산들 또 추천을 해드리고 또 뭐 지역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지금은 뭐 지방 계신 분들이든지 뭐 경기나 인천권 계신 분들도 지금 서울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엄청, 내년은 이제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거든요. 강남 쪽에 국제1호 복합지구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을 직접 다 해드리고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또 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꼭 예약 전화 하셔야 되겠죠. 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